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연일 춥네요. 아직 한겨울에 무슨 엄동설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춥긴 춥습니다. 근데 이번 겨울이 이 정도로만 넘어가면 참 좋긴 할 텐데, 사람의 삶은 좋긴 할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장사하시는 분들은 좋지가 않아요, 사실.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해야 아무튼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 물건을 파는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건강 유의하시고 11월 15일 수요일자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입니다. 대한항공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3분기. 자, 왜냐면 이게 왜 좀 관심이 드냐면 이제 아시아나 항공과의 합병을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오는 시기예요. 그죠?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줄었습니다. 이 소식을 자세히 오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헝가리 데스티네이션 세미나가 며칠 전에 성료가 됐습니다. 대사도 왔고, 그리고 어쨌든 보니까 헝가리에서 몇 년 전에 좀 사고가 났었죠, 안타깝게.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 훼손을 좀 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저희 텍스트 뉴스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노란풍선 역시 3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이제 37억 원 정도 나왔는데, 제가 참 정리하면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여행사 하면은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 좋은 다음 한 노란풍선 정도로 우리가 이미지상은 그렇게 보는데, 그 여행사의 분기 매출이 영업이익이 37억, 참 가난한 동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4년도 관광둘의 PD를 모집하고요. 신라면세점이 인도네시아 바탐공항에 입점을 한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캐나다 캘거리 동네 한 바퀴 한번 돌아보시죠. 누구랑? 저희 트래블 데일리랑 함께 저희 텍스트 홈페이지에 텍스트로 정리를 쫙 해놨습니다. 제주항공은 동남아 항공권과 숙박 할인 들어가고, 티웨이항공은 일본 소도시 특가 프로모션 시작합니다. 노란풍선에서는 굿바이 페스타 프로모션 시작하고요. 클룩은 이게 뭐라고 그러지? PADI? 여기가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했대. 이게 무슨 있잖아요. 스킨 스쿠버 하시는 무슨 협회라고 그러던데. 네. 자세한 뉴스 궁금하신 분들 traveldaily.co.kr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요즘에 헤드라인이 짧아야 되는데 헤드라인에서 제가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3분기 매출을 한번 볼게요. 이게 어쨌든 3분기엔 성수기가 좀 있었죠. 그 다음에 여행 수요가 어제 저희가 국제선 그거를 10월 11, 12 그거는 4분기구나. 어쨌든 9월까지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었는데, 어쨌든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3조 8,638억 원을 달성했답니다. 매출이. 그러니까 대한항공도 대기업인데 분기 매출이 3조 8천억이면 이거 많다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렇죠? 네. 다만 여객기 공급 증가에 따른 유류비, 그러니까 기름값, 그다음에 인건비 등의 부대 비용도 또 같이 올랐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는 좀 감소해서 한 5,203억 원 정도. 그러니까 3분기에 한 5천억 정도 번 거라고 보면 돼요. 예. 3분기 그러니까 저희 화물 내용도 있는데 화물 내용을 좀 뺄게요. 3분기 여객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한 2조 5,584억 원을 기록했고요. 엔데믹 이후 첫 하계 휴가철, 추석 연휴 등 성수기 여객 수요가 강세를 좀 보여서, 그래서 전체 노선의 수송, 그다음에 그러니까 싣고 날른 거, 그다음에 수익 증가를 좀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조금 수익이 좀 늘어난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데, 수익이 늘어나면 뭐예요? 영업이익 감소했는데, 그다음에 인건비 비싸지고 그러면 대한항공이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다면은 기업은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쓸데없는 것들을 쳐내려고 하겠죠. 대한항공 측은 4분기 여객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수요가 예약 같은 거 보면 되잖아. 그래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목표로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할 예정이래요. 근데 제가 어제 항공통계 말씀을 드리면서 증편이나 새로운 취향, 어쨌든 공급석 추가를 쉽게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오늘 공식 발표는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 확대는 하긴 하겠지만 속도가 나진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신규 수요 개발 및 그다음에 부정기편 운항을 통해 수익 극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수요가 어디가 있을까? 신규 수요. 장거리는 당분간 쉽지 않고, 어쨌든 뭐 계획들은 이러네요. 그다음에 영업 실적 호조, 그다음에 현금성 자산 축적, 부채 비율 축소 등 재무의 안전성을 개선을 좀 위해서 계속 노력한 결과 8년 만에 신용 등급 A 등급을 복귀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있어야 이제 합병하는데 도움이 되겠으나 쉽지 않아 보이네. 미국과 일본은 그렇다 치고 미국 쪽 허가를 받으려면, 어쨌든 유럽은 이것 때문에 아마 소문들이 많이 났을 때, 그죠? 버진 아일랜드인가? 그거가 아마 합병이 되면 취향을 한국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죠. 근거는 아직 확실한 건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공식 이발표를 했어요. 자, 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관련한 실적 관련한 발표를 하면서 향후 워딩이 있어요.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에도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대한항공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공식적인 멘트에다가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에도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유지. 인수 후에도 안정적인 재무 상태. 그렇게 하고 싶다. 정말로 난 간절히 하고 싶어, 아시아나 인수를. 이런 뜻이 담기냐. 그 외에 어떤 그 이상의 말은 제가 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몰라요, 정말로. 이런 멘트를 했다는 거는 어떤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 합병화에 대한 자신감? 그런 걸로 미뤄 짐작할 수 있죠. 예, 미뤄 짐작한다고. 그 더 이상은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예. 자, 오늘 대한항공 주식이 요즘에 오전에 좀 내려갔다, 그다음에 올랐다, 좀 복잡해. 예.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안녕.